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한자랄의 주제는 이 나훈아의 고향, 이 부산 초량,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여러분 이거 뭐 제가 노래를 좀 못 부르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 나훈아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나훈아 씨가 올해 74살이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한 7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나훈아는 어쩌면 우리 한반도에서 동갑일 수가 있어요. 예. 알다시피 여러분 해방 이후에 여러분 그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에 코스모스를 심기를 권해서 이제 전국에 퍼지게 됐죠. 1년생 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이요. 그 정든 고향이 어디냐? 부산이죠. 제가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은 우선 글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면 요 부자는 요 부분이 돌멩이에요. 돌멩이. 삼각형종 돌. 돌멩이를 요거는 뭐 나머지는 뭐냐면 손이에요. 돌멩이를 쥔 손. 그리고 이게 뭐 옛날에 찌개라고도 하는데 이걸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짐승들과 싸울 때 바로 무기로서 사용했던 최초의 무기가 바로 이 돌멩이, 이 뾰족한 돌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글자를 원래 뭐라고 해요? 보자라 그래요. 여기 보가 뭐냐? 원래 본 뜻이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나이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메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탁 갖다 주고 거기서 좀 살잖아요.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또 사냥하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생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요걸 부라고 또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원래 사나이, 이 가족의 생활을 해결하는 사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부자가 이렇게 된 것이고, 요 밑에 요거는 뭐냐면 또 이런 글자가 없죠. 요거는 뭐냐면 쇠금자예요. 쇠금자를 생략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도자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돌도끼잖아요. 돌도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체를 요 도끼 부자인데 요렇게 해서 요걸 넣으면 뭐냐면 솥이라는 의미로 가요. 솥.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 금자는 또 뭐냐면 요거는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청동 원료고요. 청동 원료고 이래 넓적한 떡처럼 생긴 반처럼 생긴 청동 원료이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도끼죠. 도끼. 어제 여러분 임금왕자를 배워 도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을 가지고 녹이고 해서 도끼와 화살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금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청동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쇠라는 뜻으로 철로 의미가 확대되는데 원래는 청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 부자 부산할 때 부자는 애비 부자하고 세금을 합친 것인데 요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음을 합쳐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도끼라는 이 서치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부산을 서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산자는 보십시오. 우선 산자가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산자잖아요. 이렇게 산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 이 한 덩어리 있으면 이 흑토자가 돼요. 흑토자. 그리고 이 두 덩어리에 있으면 이게 언덕구자가 돼요. 언덕구.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있으면 산자가 되고 이 뒤에 또 이렇게 멀리 더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 설악산 할 때 악자가 돼요. 산악할 때. 설악산 할 때 여러분 악자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써요. 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왜 그러면 거기를 부산을 하냐면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쭉 들어다 보면
멀리 있는 뒤 산들이 마치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저거 있잖아요. 그 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엉망이네요. 그래서 소처럼 생긴 산이라고 해서 부산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부산이라는 거는 조그마한 이 포구에 지나지 않았죠. 부산포라 그래서 동네에 속한 조그마한 포구였는데 이것이 더 커져가지고 동네가 오히려 부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이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부산에 나오는 이 부산의 이 초량의 그 토백이라 그러는데 이 초자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자는 이게 풀초자 아닙니까? 풀초자. 그런데 요거에 생긴 뭐냐면 이렇게 풀이 나 있는 모양이에요. 풀이 나 있는 모양이에요. 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풀이 하나 있으면 요거는 철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 있으면 요거를 초라 그리고요. 이것이 세 개 있으면 글자가 이렇게 변하는데 회라 그래요. 회. 여러분 이 곳곳에 가면 화훼시장 이건 꽃이고 풀이란 말이잖아요. 화훼할 때 회자 이거예요. 좀 복잡합니다만 이 풀초가 4개 있으면 뭐냐면 이건 망이라 그래요. 아주 우거진 이 풀이 가득 나 있는 이런 데를 망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초자는 바로 여기 이 초자가 있고 요거는 원래 뭐냐면 여러분 좀 뭐 복잡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요렇게 생긴 여기 여러분 뭐 도토리 그래서 이 풀초절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도토리 이제 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이거를 빌려가지고 도토리라는 의미는 없애버리고 풀초 이렇게 쓴 거예요. 풀초. 예. 그리고 이걸 해서 놓고 전부 다 풀초 도토리랑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글자 속에도 보면 운이 없다 보면 자기가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 세상이나 이 글자의 세계 세상이나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량은 뭡니까? 이 양반이 부산 초량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량은 뭐냐면 이게 칼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 칼로 꽉 잘라서 어떤 한 개가 2개로 갈라진 거예요. 2개로 갈라졌어요. 칼로 어떤 물건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 물건이냐면 이 나무를 잘랐다고 해요. 나무를 이 윷놀이 할 때 유처럼 잘라는지 어떻게 잘라서 이 나무를 어디에 쓰느냐면 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다리라는 뜻이에요. 예. 개울이나 물이 있는데 이 긴 다리를 나무를 잘라가지고 몇 개 연결해가지고 긴 이게 이 건너는 시설을 만든 게 다리잖아요. 이게 량자가 뭐냐면 다리량자예요. 뭐 부산 초량에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글자를 새겨보면 이게 다리량자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이 중국의 양나라라는 나라 이름, 혹은 우리나라 양씨 많잖아요. 양씨들, 그렇죠? 양주동, 양씨. 이러니까 여기다가 그 의미가, 이 다리라는 의미가 서서히 좀 사라지니까 앞에다가 나무목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 보다면, 이 량자, 나무목 쓰고, 물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점을 2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량할 때, 다리 교자에다가 다리 량자, 이게 량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초량. 예. 그런데 이 초량을 또 보고 나니까 말이죠. 이 나훈아 씨가 말이죠. 알고 보니까 1969년이니까 53년 전에 처음 데뷔곡이 천리길이라는 노래였어요. 예. 그러니까 돌뿌리 가시밭길 산을 넘어 천리길 아시죠 여러분? 반겨주실 님을 찾아 강을 건너 천리길 이 천리길인데요. 예. 이 천리길 오늘 이 하는 김에 이 천리길을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가죠. 일천천자죠, 그렇죠? 천자 리자는 이렇게 써요. 천리. 그런데 이 천자가 말이죠. 여러 가지 주장이 설이 있지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 인자고요. 사람 인자고 여기 이렇게 여기 사람 인자죠. 요거는 뭐냐면 열이에요. 그러니 이게 제일 재밌는 해석인데 이 사람이 가장 이 희망하는 나이, 평균 연령이 뭐 참 시대마다 다 다르지만 말이지 옛날에 소크라테스 시대, 요즘 테스형이 유명한데 소크라테스 시대에는요 24살에 24~25밖에 안 됐대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뭡니까 프랑스 혁명 때 그때도 뭐 30몇 살밖에 평균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유아 사망률이 하도 높으니까요. 요즘 우리가 막 80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곧 100이 된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막 120살까지 산다는 헛소리,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오래 살고 싶은 나이가 뭐냐면, 여기 뭡니까? 여기에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것이 가장 뭘까요? 최고의 희망이고 바라면, 이게 장수의 최고라는 거예요. 100년. 100살 살 때는 100살 살고 웃으면서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100년을 뜻하니까 10, 100 곱하기 10은 1000이잖아요. 이 천자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참 재미있는 주장이죠. 예. 그리고 리자는요, 밭전자 아닙니까? 밭전자고 흙토자고 이게 합쳐서 이 마을 리자가 이 밭이 있는 흙에 이 밭이 있는 곳 이러면 마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천리길 이렇게 이 돌뿌리 이거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래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 나훈아 씨 이 천리길의 창법이 제가 또 나훈아 씨만큼 좋아하는 이분 있죠. 이분은 말이죠. 요 어드자에다가 여기 어디자잖아요. 어디 중간에다가 요 안일 삐자 발음을 넣어가지고 나쁘다 뜻이 아니라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중국에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보다도 똑같은 글자잖아요. 옷의 한 종류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수에다가 옛꽃자를 쓰면 이게 뭐냐 호수할 때 호수 배호 안개 낀 장충단 공문 그 배호의 창법과 엄청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훈아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여러분 천리라는 거하고 이 부산 초량 6글자를 여러분에게 이 나훈아 씨의 그 노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자가 말입니다. 부자에 얽힌 사연이 시 가운데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난세의 간웅 조조 아시죠? 조조 여러분 조조에 얽힌 우리 얘기 알죠? 조조 응? 관우와 장비가 아침 일찍이 오전에 이 극장을 갔더니 아니 조조만 할인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나 관우고 나 장비인데 왜 안 되느냐고 왜 조조 이 녀석만 할인이냐고 응? 극장에 갔더니 조조 아침에 할인한다 이래서 이런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조조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 조조의 아들 가운데 이 조비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뒤에 이 위나라의 그 황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 중에 조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남명조식하고 뭐 이름이 비슷하죠. 그 같잖아요. 글자가 요 글자는 좀 다르게 쓰지만 우리나라 조씨는 요렇게 써요. 요렇게 하나만 쓰고 중국엔 두 개를 쓰고. 그런데 이 조식이가 아주 워낙 훌륭하니까 이 조조가 원래는 이 조식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음흉한 놈이 어떻게 이 사기를 좀 치고 해가지고 이 또 조식이가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가 왕이 됐는데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걸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서 말이죠. 너가 말이지 시를 잘 쓴다고 그래 폼을 잡는데 정말 시를 잘 쓰면 내 앞에서 7걸음을 걸어가면서 시를 하나 지어봐라. 응? 하나, 둘, 셋, 넷 이럴 동안 시를 하나 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씩. 그런데 그럼 조비가 그럼 형님 그럼 뭐 형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해야지 하면서 그 유명한 시를 쓴 게 여러분 참 쉽고 재미가 있어요. 보세요. 요렇게 놈자자 밑에 점을 찍으면 삶는다는 뜻이에요. 삶아.
예, 삶는다는 식이고, 이게 콩두자예요. 콩두. 콩을 삶는단 말이죠. 근데 요 불화자에다가 요 그러할 연자를 쓰면 여기 뭐냐면 연소할 때 태우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우다. 예. 그리고 요 콩두자를 다시 쓰고, 요게 요렇게 쓰면 여기 콩깍지예요. 콩깍지. 콩을 뽑아내고 남은 저거 있잖아요. 찌꺼기. 그래서 요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태운다. 콩깍지를 불 쏘시기로 해서 지금 콩을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콩은 말이죠. 콩은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부자, 부가 들어가요. 부중, 읍. 이렇게 하면 콩이 솥 속에 있으면서 솥 속에서 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솥을 넣고 불을 찔렀다. 불을 찔렀다. 불을 찔렀다 이렇게 솥고. 그러면 솥을 끓이다 보면 뭐 피식하고 뭐 저게 나오잖아요. 이 수증기나 전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물방울에 두루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태우니 콩이 솥 속에서 울고 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 말이지 우리는 본래 동근 같은 뿌리에서 생겼는데, 같은 뿌리니까 이 조조와 조조 부부 그 부인하고 두 사이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같은 엄마도 같은 이 동복 형제예요. 동복 형제예요. 우리는 본래 같은 뿌리에서 생겨났는데, 이 서로 상자죠. 요 글자가 재밌어요. 이 앞전자 밑에다가 점을 4개 찍어버리면 지지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이죠. 지지기를 어찌 태는 지나치게 급히 괴롭히기를 왜 이렇게 모질게 급하게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느냐. 우리는 같은 뿌리인데 이 콩과 콩깍지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불을 찔러가지고 속에 감옥에 넣어놓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느냐. 야, 이거 7걸음 만에 지으라고, 이걸 칠보시라 그러는데, 물론 여기 칠보시인데, 두 구절 더 못해가지고 6보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거는 네 걸음 만에, 네 걸음에 딱 끝내버렸잖아요. 이거 과연 천재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쯤 하고 나니까 요 글자가 또, 생각이 조금 나서, 요 글자에 좀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막걸리 한 잔 먹고 난 뒤에 생각나는 거 뭡니까, 여러분? 파전, 배추전, 부추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자예요. 전자. 이래 기름에 이래 지져가지고 납득해가 지져가지고 먹는 전.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걸 좋아해요. 배추전을 좋아하는데 이 배추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백채가 여기 바로 배추로 변했죠. 배추전. 이렇게 된 거예요. 막걸리 한 잔에 배추 한 잔. 여러분 이 서양 양자를 써버리면 양배추예요. 양배추. 여러분 우리 배추, 양배추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한자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추는 한자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양면 좀 아는 게 힘이잖아요. 좀 한자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운 나의 고향역. 그게 나오나에 있어서는 부산 초량역이었던 모양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어쩌다 안 거예요, 방금. 사실이 꼭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노래 속에, 그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그 역은 초량역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글자 여러 개 배웠는데요. 좀 복습도 하셔가지고, 참 꼭, 한자를 좋아하고, 한자를 아끼는 그런 참
상황이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잘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